5학년 1반 임태용, 5학년 2반 이혜정, 5학년 3반 김인숙입니다. 만나봐서 자,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저번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예. 자, 저번 수업은 금산의 임진왜란 가장 큰 전투, 이치대첩에 대해 다뤘어요. 이번에는 이제 700의총의 700의사를 포함한 금산의 전투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빨리 시작해요, 선생님. 네. 재밌겠어요. 예. 3번 수호의 길. 수호의 길, 금산 전투와 700의총. 수호의 길은 왜 수호의 길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금산을 지킨 그런 중요한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수호의 길인 거죠. 금산 길목이라고 하더니 정말 중요한 위치였네요. 예, 우리 조상들이 정말 여기서 용맹하게 힘들게 싸웠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3대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자, 왼쪽에 있는 분, 존경하시는 분 중에서 물어보면 다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세종대왕, 자, 그 다음은 이순신, 맞아요. 선생님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자, 이분은 어디서 전쟁을 치렀었어요? 하면 너무 전투가 많아요. 자, 전투가 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 오늘은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한산도 대첩은, 자, 한산도라는 섬도 있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도를 잘 살펴봅시다. 자, 이 초록색이 우리나라 판옥선과 우리나라 전투의 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 점선은 일본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견내량이라는 곳은 이 좁은 통로에 암초들도 많았대요. 근데 이쪽으로 왜 들어오냐면 우리가 판옥선 유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유인작전을 썼습니다. 유인작전으로 견내량을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있는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낼 때 앞에 보세요. 우리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이나요? 네, 학이 날개를 펼치듯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유인작전을 해서 일본군이 우리 학의 날개 속으로 들어오게 잘 유인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군의 배는 여기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학의 날개에서 나오는 포, 우리는 그때 대포, 포가 우리는 일본보다 우리는 조총은 없었어요. 조총은 없었지만 배에서 장착해서 판옥선이나 거북선에서 나오는 포는 그 위력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그 포를 이용해서 일본 배를 어떻게 해요? 포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이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자, 우리가 그동안 육지에서는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었는데 다 졌다고 보시면 돼요. 졌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어가면서 임진왜란에 판도를 조금 바꿔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함은 제일 큰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잘 모르시죠? 멀리서 봐서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진주 촉성루라는 곳에 이렇게 넘넘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진주예요, 진주. 그러면 진주대첩입니다. 진주대첩인데 김시민, 이분은 장군이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금산군수 문정우 군수처럼 진주목을 지키는 진주목의 목사였어요. 자,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목사가 지휘 아래 일시월장하면서 정말 전투도 치료 잘하셨대요. 장군만큼이나 잘하셨고요. 자, 장군은 아니지만 장군 이상으로 더 잘하신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진주대첩인데요. 진주대첩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금산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치대첩 할 때 뭘 배웠나 기억하세요? 전쟁은 불량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불량미를 구하기 위해서 전라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길목을
금산이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북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금산이 중요한 위치였다면, 자, 진주는 어디로? 자, 육지에서, 자, 남쪽에서 부산을 지나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진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진주를 여기가 만약에 뚫어졌다면 또 전라도는 군량미를 또 빼앗겼을 거예요. 자, 금산도 중요했고 이렇게 진주도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군량미가 그러면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라도는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진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분은 잘 아시죠? 예, 권율장군입니다. 자, 권율장군은 우리하고 너무 친숙하시죠? 이치대첩으로도 너무 유명하시고요. 자, 근데 임진왜란 3대첩에는 이치대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주대첩이 들어갑니다. 자, 그만큼 권율장군은 활약상이 뛰어났고요. 자, 행주대첩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일본군도 계속 전투에서 육지에서 계속 이긴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태각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자, 평양까지 갔다가 한양으로 내려오고, 자, 이 행주대첩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요. 자, 이 행주대첩에서 행주성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무기가 부족해서요. 화살도 부족하고 칼도 부족했어요. 그럼 무기가 부족하니까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녀자들까지 다 동원이 됐고요. 자, 그때 아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안고 와서 돌을 가지고 무기로, 그러니까 아녀자들까지 모두 나와서 전투에 참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자, 행주 치마 이야기가 이 행주대첩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3대첩은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진주 대첩의 김시민, 행주 대첩의 권율 장군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3대첩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맞아요. 이치대첩의 그 전적지 장소였어요.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도 중요하지만 이치대첩을 더 큰 승리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이 이치대첩을 치른 장소가 우리 금산이라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자, 금산의 전투는 크게 5가지예요. 자,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1번, 2번 번호를 써주었어요. 자, 자세히 좀 보세요. 자, 1번 개티전투 권종. 자, 2번 눈벌전투 고경명. 3번 이치대첩 권율 황진. 4번 연곰평전투 조헌과 영규대사. 5번 횡당총 전투 변흥정. 이 전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1500년대, 600년대쯤이면 여러분은 그 학교 공부 안 했어요. 당장 부모님 열심히 일손 하는 거 일손 돕고 새참이라고 그 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거 나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쳐들어왔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그 난리가 났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일본군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동네 거의 문턱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어떡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튀긴 튀어야 되는데 튀자니 근데 이것도 참 큰일이에요. 문제는 의병 무기가 저게 뭐예요? 낫입니다. 예. 낫. 예, 실제로 의병들이 낫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낫이 없으면 주창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자, 개구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네 진짜. 일본군 무기는 조총. 당시에는 엄청 비싼 무기였고 최신 무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멋지죠?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예, 일본은 그리고 전국시대라는 그 험난한 시대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전투 경험도 많았어요. 우리는 벌써 무기에서 차이가 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네. 자, 조선군도 무기가 발달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군대
돈 많이 든다고 그 무기 규모도 줄였고 하물며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자, 우리 신식 무기 우리는 그 뭐 대포하고 이렇게 총통 그리고 동그란 그 뭐예요? 비격진천대라는 예, 요런 일종의 시한폭탄이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의병들의 무기로는 낫이나 죽창이 더 많았다 이거죠. 네. 예. 이걸로 힘들게 싸워서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도 이겼지만 그만큼 우리 이병들 사실 다 농민들이었거든요. 그 농민들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뜻해서요. 해요. 아쉽다, 그렇죠? 예.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면 몇 명을 죽여요 이걸로? 솔직히요, 보통 우리처럼 전투 안 해본 사람들은 무기 들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렇죠. 조총 소리 들리면 네. 그렇죠. 당신 처음 들으니까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권율 장군한테 2번이나 깨진 고발카 다카카게. 하지만 이 사람도 일본 최고 명장이라는 거는 알아두세요. 명장 그만큼 권율 장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고바야카. 이 사람은 이 지도 보이시죠? 네. 자, 음력 5월 25일 임진강 전투에서 조선군을 크게 대표한 일본군은 고발카 다카카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충주를 지나서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진격해서 금산군을 점령하고 나아가 전라도까지 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당시 일본군 육군 15,700명을 이끌고 금산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럼 서울에 있다가 지금 금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저기 정확하게 주둔한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서울 부근에서 주둔했을 거라고 보면 돼요. 왜 금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금산에 전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금산까지 왔을까요? 자, 이치일첩에도 배웠지만 금산이 무너지면 어디가 함락되죠? 아, 전라도요? 맞아요. 곡창지대. 예,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금산을 먼저 넘어가야 됐어요. 금산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개치전투란 처음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1차 전투인가 이게? 예, 처음 전투라고 1차. 이때 자, 문제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 권종군수의 휘하에는 300명도 안 되는 그 병사들만 있었습니다. 15,000대 300명이에요, 그러면? 300명도 많이 잡은 거라고. 어떡해요. 어떻게 이겨요, 저 싸움을? 그래서 처음에 개치전투에서 그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강에 황토를 풀어서 일본군이 그 깊이를 알 수 없게끔 그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권종군수가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개울가를 어느 안악군이 그 건너가는 것을 일본군이 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본군들이 공격하자마자 함락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날 금산성도 그렇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저곡산성 있는 데가 지금 그 천내리 그 강 맞는 거죠? 우리 어중 먹으러 가는 길. 예, 이곳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예. 지형이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이 당시 일본군 진격로를 복원한 그림 중 하나.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예. 자, 핑크색이 들어오는 길인가요? 예, 핑크색으로 그렇게 진출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저기 동그랗게 저공이 써있는 저 산성 말하는 거죠? 예, 저 맞습니다. 앞에 있는 강. 예. 자, 이 부분에서는 이쪽에.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도하고 조금 이게 경로가 좀 더 큰 지도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온전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일본군도 당시 좀 지형을 알고 쳐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강의 깊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황토물을 풀어서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동네 안악내가 그냥 평소에 자기가 지나가듯이 그냥 전봉전봉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본군은 저렇게 깊은 강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기회를 잡았네요. 예, 그게 좀 전쟁이라는 게 변수도 많고 어이없게 깨지기도 하다 보니까 인생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권정군수 참 난감하시겠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음으로
이게 권총군수의 순설비예요. 저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재원에서 그 식당 옆에 네. 그 어죽집 옆에 있다. 어죽집 그거. 옆에 그죠? 순설비가 네. 있었고 음. 예, 이 순설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 보면 이분도 굉장히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잘 찾아보지도 않고 좀 안타깝긴 해요. 예, 그래서 금산에 더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분을 그 추모하는 그 기념제가 있긴 있고 맞아요.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더 많이 알아서 이 사람이 소중함을 널리 알린다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권성 앞으로 군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금산성을 탈환하기 위한 제1차 금산성전2가 일어납니다. 자, 광주 출신 고경명이 전라도의 의병 6,000명을 이끌고 과경의 관군과 합류해서 금산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베야카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국시대 그 최고 그 장수로서 학점은 바로 알아채요. 고경명의 의병은 솔직히 오합지졸이지만 사기가 높아서 어떻게든 죽음을 각오하는데 과경의 관군이 약했다는 것을 이 인간이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과경의 관군부터 먼저 격파를 하고 다음에 바로 고경명의 진영으로 가서 고경명은 장수를 냅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것 때문에 고경명의 의병들이 거의 다 격파돼서 흩어졌고 이것은 상당히 불리한 결과에 나왔어요. 그렇죠. 의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의병을 모집을 해서 전라도에서부터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 금산 땅에서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고경명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 비가 금산에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광주의 포충사이고 음. 고경명 그 선생의 영정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금산에서 있긴 있는데 구석에 있고 잘 몰라요. 보여드릴게요. 헐? 자, 깨졌네요? 예, 1940년도에 일제경찰이 폭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 다 새겨져 있죠? 네. 이게 비석을 세웠지만 이거를 일제는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일제는 태조대왕 태실비도 그 다 부숴놓은 걸 알죠? 3등분 해놨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는 아이고. 임진왜란 때 공 세운 사람들 그만큼 고경명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제는 우리나라 정신을 훼손시키기 위해 폭발하였고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놓긴 세워놨지만 글씨를 복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나마도 이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금산에서 돌아가셨고 금산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점이 더 알려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거는 좀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찾아갈 수 있을 저기 편하게 돼 있죠. 길 네. 옆에 있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주차가 그러면 힘들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널리 안 알려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참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그렇죠?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도 지금 저 비각 하나도 제대로 간수가 안 돼서 지금은 하나도 글씨도 없는 복원이라고 저렇게 해놨네요. 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할 일이 많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생각보다 수업 내용이 많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수업을 듣도록 해요. 네. 이번에는 700총을 비롯한 다른 조치에 대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네, 두 번째 잠깐 시간에 봐요. 쉬어요. 네.